여러분,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내 피 같은 돈을 몽땅 투자한 회사가 알고 보니 완전히 속빈강정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나만 빼고 내부자들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다 도망쳐버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 내부자 거래와 늑장 공시 때문에 큰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이거죠. 내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그 내부자들, 과연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이 정말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 답을 실제 있었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이야기는요, 한 평범한 투자자의 아주 순수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A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월급 아껴서 주식 투자하는 그런 평범한 직장인이죠. 이분이 정말 소중하게 모은 돈으로 한 회사의 주식을 꾸준히 사들였어요. A씨가 인생을 걸고 투자한 회사는 바로 대박테크라는 곳입니다. 이 회사 대표이사가 또 언론에 나올 때마다 어찌나 자신만만하게 말하는지 우리 회사는 곧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미래가 아주 밝다, 이런 장밋빛 역속들을 늘어놨죠. A씨는 그 말을 정말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약속 뒤에는 정말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회사는 사실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요. 심지어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공장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실을 숨기고 자기들만 빠져나가려는 대표이사의 은밀하고 추악한 범죄가 시작되는 거죠. 법적으로 이걸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불러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아직 시장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려지는 순간 주가를 막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핵심 정보라는 뜻이죠. 대박테크의 경우에는 뭐였을까요? 바로 사상 최악의 3분기 실적, 그리고 공장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 나쁜 정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세요. 대표이사 B는 이 엄청난 악재를 당연히 바로 공시해야 하는데 그러는 대신에 아주 친한 애널리스트 C한테 은근슬쩍 흘립니다. 우리 회사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 정보를 받은 C는 또 자기가 아는 펀드 매니저 D한테 야, 대박테크 주식 빨리 다 팔아라 하고 귀띔을 해주죠. 결국 D는 주가가 폭락하기 바로 직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싹 다 팔아치워서 손실을 완벽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모든 악재가 시장에 공식적으로 알려지자 주가는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대표이사의 말만 믿고 있던 A씨와 다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요, 막대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분노한 A씨와 주주들은 결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첫째, 회사가 이 나쁜 소식을 일부러 늦게 알린 거, 이거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둘째, 대표이사가 펀드 매니저한테 주식 팔아라 직접 시킨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몇 달이 건너서 일어난 일까지 과연 책임을 져야 하느냐. 바로 이 두 가지가 법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졌습니다. 회사 측 변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니 공시가 조금 늦었을 뿐인데 뭘 그러냐. 그리고 내가 D한테 직접 말한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법의 질문은 훨씬 더 근본적이었어요. 잠깐,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자체가 불법 아닌가? 그리고 그 책임이 딱 첫 번째 사람한테만 전달하면 끝나는 건가? 바로 이걸 따져 물은 거죠. 자, 그럼 과연 법원이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결과를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판결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늑장 공시를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2020-1521을 보면요. 회사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생기면 즉시 바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숫자가 바로 이 70%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법원이 회사가 주주들이 입은 손해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물론 주가 하락에는 시장 상황 같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손해의 결정적인 책임, 70%는 바로 회사,
너희들에게 있다고 본 것이죠. 자, 두 번째 판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표이사의 그 뻔뻔한 변명. 나는 직접 말 안 했다는 게 과연 통했을까요? 어림도 없었죠. 우리 법은요, 미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만드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정보를 맨 처음 받은 사람 한 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번 한 번만 이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법원은 이미 여러 중요한 판례들을 통해서 이런 꼼수 부릴 구멍을 다 막아왔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 모두 정보를 주면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 그럼 최초의 정보를 흘린 당신 책임이야 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아니, 법원은 왜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주식시장의 생명줄과도 같은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죠. 만약에 이런 반칙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주식시장은 정보하는 소수만 돈 버는 그들만의 놀이터가 되고 정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무덤이 될 뿐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투자자인 여러분이 뭘 배워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실용적인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A씨와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 세 가지는 정말 꼭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포기하지 말고 소송을 통해 싸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둘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행동해야 해요. 셋째, 이건 혼자서는 정말 힘든 싸움입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이런 판결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 주식시장을 일부 내부자들의 놀이터가 아닌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